몇 시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이상근입니다. 오늘 그 시험 보셨나요? 월요일, 화요일 특강 들으신 분들 오늘 시험 봤어요? 뭐 행적부터 같이 본 것 같던데. 자, 지금 모의고사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계속 혼자 공부하고 있으면 힘드니까 분위기 그냥 전환하는 겸 그런 의도로 시험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담 없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국제경제학 예비순환이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부터 이제 뭐 특강을 하고 있는데 스텝 문제풀이 특강. 자, 원장님도 이제 경제학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당부를 했는데, 자, 경제학은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죠. 어렵게 하지 않고, 그나마 조금 쉽게 공부하는 방법. 일단 내용 자체가 뭐 어렵죠. 하지만 그나마 조금 더 쉽게,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이제 이론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론. 경제학의 이론이 어마하게 존재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이론을 무시합니다. 예비순환 한 번 딱 이론 듣고, 나머지는 계속 문제만 풀어요. 심지어는 예비순환 때부터 문제를 풀죠. 이론을 이해는 안 하고, 그냥 막 문제만 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론을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에 적용이 안 된다. 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의 문제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딱 볼 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을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적용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요거는 예비순환 때 그냥 따로 그냥 공부하고 던져버리고, 그냥 문제는 또 따로 또 푼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자, 우리 애써서 요걸 공부했는데, 이거 전혀 적용할 생각 안 해요. 자, 이걸 적용하지 않으면 경제학 교수가 왜 있어요? 그죠? 경제학과라는 어떤 학과가 있는데, 과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공부하는 게 경제학과니까.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문제 푼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그냥 강사 해놓은 해설만 보고 있어요, 해설. 해설 보고 그냥 중요하다 싶으면 밑줄 긋고, 이해 안 되면 그냥 머리 치어 뜯고, 나는 바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스로를 자책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을 적용해서 푸는 거다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강사가 해놓은 해설은 되도록이면 보지 말 것.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국제경제학이죠. 그러니까 국제경제학 어떻게 풀 거냐. 자, 우리 이제 애교원에서는 애교원이든 이제 나머지 일반 행정이든 우리 행시 일반 행정이든 자, 그런 이제 직렬에서는 경제학이라는 과목에서 딱 한 문제 나오죠. 미시 하나, 거시 하나, 그 다음에 국제경제 하나. 자, 우리 애교원도 국제경제 딱 한 문제. 경제학 안에 나오죠. 하지만 이제 아주 소수죠. 국제통상직. 그 다음에 재경직에서 이제 국제경제학 선택한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국제경제학을 이제 세 개를 다 보죠. 세 개가 모두 국제경제학입니다. 국제통상직은 100점이 만점이고, 자, 우리 재경직에서 선택한 분들은 국제경제학이 선택이니까 50점 만점이죠. 그죠? 조금 다르죠. 하여튼, 국제경제학을 세 문제 다 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재경직에서 국제경제 선택하신 분들은 경제학 따로 보고, 경제학에서 국제경제 하나 또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학 과목이 따로 또 있다는 거죠. 그죠? 자, 하여튼,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국제경제학 이론을 공부하죠. 그죠? 국제경제학 예비순환. 자, 그 다음 이 순환 때 이제 문제를 좀 풀 거예요. 따라서, 자, 우리가 이번 예비 때는 열심히 이론을 이해하죠. 그죠? 지금은 이론을 이해할 때죠. 그래서 이제 내 강의 가장 그죠 중요한 강의는 예비순환이다라고 얘기했죠. 경제학도 예비순환이고 국제경제학도 예비순환이죠. 그죠?
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강 꼽으라면 여기죠.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그 다음에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이해할 것이냐 문제죠. 이론. 자, 첫 번째, 자, 틀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틀. 전체 맥락. 자, 경제학의 이론, 논리들은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연결돼 있는데 이론을 공부할 때 이걸 따로따로 공부하게 되면 훨씬 더 힘들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A 공부하고, 그 다음 B 공부하고, 그 다음 C 공부하고, D 공부하고. 자, 이걸 낱개로 공부하면, 낱개로 하게 되면, 일단은 이해가 조금 어렵다 하는 거죠. 결국 논리들은 서로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틀이죠, 틀. 국정지역에 나와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틀이다. 자, 이 틀이 또 왜 중요하냐면, 자, 실전에서는 전범이에요, 전범이. 어디서 나온지 몰라요. 이 문제가 어떤 주제를 묻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실전에서. 우리가 문제 딱 보고 어떤 이론을 적용해야 될지, 그죠? 이걸 찾는 건데, 그죠? 어떤 이론을 적용해야 될지 찾는 건데, 일단 우리가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틀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체 틀, 우리가 뭐 컴퓨터로 말하면 폴더 개념입니다. 폴더 개념. 폴더. 전체 폴더가 딱 세팅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안에다가 폴더에다가 관련된 파일들을 싹 집어 넣는 거죠. 자, 그래야만이 폴더로 압축이 되잖아요. 이렇게 압축을 시켜놔야, 그래야 문제 딱 보면, 이 문제와 관련된 가장 관련이 깊은 폴더가 어떤 거냐. 그 폴더를 선택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폴더를 만들지 않고 그냥 낱개로 그냥 파일로 쫙 깔아놓으면, 딱 문제를 보고, 이게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틀이 필요합니다. 틀. 자, 우리가 틀이다라는 것은 목차입니다. 목차. 자, 각각의 목차마다 고유한 논리가 있어요. 각각의 목차마다 고유한 논리가 있다. 자, 그리고 그 목차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자, 이런 정리가 필요하다. 자, 그래야만이 조금 더 이해가 쉽다. 그리고 실전에서 어떤 문제, 어떤 이론을 적용해야 될지를 쉽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특히 우리가 국제경제 이론을 이해할 때 이미 앞에서 이제 경제를 공부했어요, 그죠? 미시것이. 자, 미시것에서 공부했던 이 이론을 적용해서 국제경제 이론을 이해를 할 것이다. 좀 그런 뜻이죠. 우리가 국제경제학은 사실 경제학과에서 이제 4학년 때 하는 겁니다. 우리가 2학년 때 미시것이 공부하고 3학년 때 합해 금융론 재정학 공부하고 자, 그런 이론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4학년 때 국제경제학을 공부한다고. 자, 국제경제학은 모든 경제학의 응용, 조합입니다. 조합. 그래서 우리가 국제경제학이 훨씬 어렵죠. 그죠? 이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래야만이 겨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잘은 몰라도 그래도 일단 수업을 들었으니까 자, 여기 있는 이론들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을 설명하겠다 하는 거죠. 자, 결국은 미시 이론과 국제경제 이론은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연결. 자, 우리가 똑같은 논리가 있겠죠. 그죠? 미시에 어떤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가 국제경제학 논리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 걸 내가 설명할 거다. 결국은 두 개의 공통의 논리죠. 자, 이거를 내가 본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본질 또는 원리. 요 이론의 원리죠. 요 이론의 원리는 여기 있는 거고, 알고 보면 사실상 요거 두 개는 논리가 똑같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똑같다, 그죠? 자, 우리가 경제학에 수많은 논리가 있겠죠, 그죠? 수많은 논리가 있을 건데, 봤더니 요 두 개가 서로 비슷하네. 이거 두 개 서로 비슷하네. 이렇게 묶다 보면
그럼 당연히 분량이 줄겠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론이 중요한 건데 그 이론의 분량이 준단 말이에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학의 분량을 줄여야 돼요. 즉, 경제학은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분량이 줍니다. 분량이 줄어야 맞는 거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점점 분량이 늘고 있다?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계속 분량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경제 어렵다,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못한 거죠. 일단 최대한 분량을 줄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분량을 줄여야, 즉 우리가 가져가는 무기가 실전에 가져가는 무기가 작아야만이 그래야만 또 실전 가서 응용도 잘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이 가져가면, 즉 분량이 너무 많다 보면 실전에서 딱 문제를 보고 어떤 걸 적용해야 될지가 너무 헷갈려요. 이게 너무 난삽하게 많다 보면 우리가 문제 딱 보고 어떤 이론을 적용해야 되는데 뭘 적용해야 될지가 너무 난삽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거 봤는데도 이 헷갈리니까 문제 정답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점수가 안 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분량을 늘리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할 정도의 딱 분량 잡고 그 분량을 다시 또 줄여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